아니 그래서 저는 이 도전이라고 하면 저는 태훈님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클라이밍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최근에 인스타를 봤더니만 지금 우리나라 1위? 헌혈하신 분 그 기사를 올리셔가지고 780 몇 번? 예, 맞아요. 아까 헌혈 은퇴, 헌혈 정년하신 거죠. 정년하셨는 게 그게 횟수가 700. 예, 아마 그분은 680번인가 그렇고요. 최고 많이 한 사람은 700 지금 80번인가 그래. 740. 한데 예. 본인이 그걸 꺾겠다. 지금 근데 본인이 그 횟수를 꺾겠다라고 분명히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셨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까 있을까? 네, 꺾을 수 있을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일생 왜냐면은 69살까지 했었어요. 만 69살. 헌혈을 하는 사람이. 네. 20살 때부터 시작하면은 40년 정도, 50년 정도 할 수 있다고 치고 20번이면은 1000회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pot대고 못대고 하면 1000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팔도 사실, 이거 보여주면 이게 티가 나요. 사실. 원래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혈관이 여기만 좋아가지고. 살면서 혹시 위기 상황은 어땠는지 여쭤보니까 위기를 별로 안 만든다. 그래도 제가 굳이 끌어와서 최근 3년 동안 인생에서의 위기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3년 동안 위기가, 그러니까 위기의 기준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아프다던가 위험했다던가. 마음은 아니면... 계속 아픈데 지금도. 왜요? 혼자라. 여기 더 얘기하면은 뭐 나는 솔로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태훈님이 생각하시는 진로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로 선택할 때 진로 강연에서 좀 하는 말이지만 그냥 좋아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밖에 좀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죠.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일단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제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근데 말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례를 많이 보여줘요. 진로 특강 할 때도 게임을 먼저 보여줘요. 바람의 나라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딱 띄워놔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것도 훅인 거죠. 애들이 바람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옛날 9버전이라서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쵸. 스타크래프트도 1이고 리마스터 되기 전에 그걸 보여주거든요. 해본 사람 이러면 또 남자애들 막 저요 이러고 진짜 인생 게임이라고 써놔요. 요즘에 이거 할 일 엄청 한 10분 정도 얘기해요. 그러다가 뒤에 그 유튜버를 보여줍니다. 그 게임도 유튜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설명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고작 10년인데도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저는 우주 얘기로 빠져버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진로 강연 하면서 이걸 해라라고 얘기 안 하는 진로 강연자가 있었네요. 예. 조언을 안 해주네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예, 그래서 애들이 질문이 없어.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올해 진로 강연 안 들어올 것 같은. 이명현 박사님 아실까요? 예. 네, 이명현 박사님도 그렇고 보면 천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태훈님은 어떠신가요, 성향이? 저 방금 말씀하신 이거 몇 번 이거 하던 사람이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ENFJ이긴 한데 예. 그래 F면은 어떻게 F긴 한데 이게 그죠? 예, 감성인데 뭐 그거를 저는 감성적으로 느꼈나 봐요. F인 것 같아요.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거 보면 계속 달달하다 이거 찾고 계시고 그건 약간 관종 같은데 나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그 사진에 그냥 감정이 묻어나 있는. 그래요?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뭔가 계속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인스타니까 알린데 거기에 굉장히 글도 꼭 쓰시고 그냥 단순히 사진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진이 이런 의미라는구나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같은 나이대라 그런가? 일하셨던 데 전남 고흥 쪽에 일하셨던데 혹시 거기서 어느 정도 하셨을까 기간이? 7년 6개월 했습니다. 7년 6개월. 그러면 꽤 긴 시간인데. 맞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되게 인상 깊었던 뭐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반대로 좀 잊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잊고 싶었던 일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거기 우주 체험 장비가 있어요. 네. 근데 장비가 약간 뱅글뱅글 도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애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다쳐요? 꽤 거의 중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상이라는 게 이제 외적으로 이제 좀 발목이 이제 어쨌든 좀 신경이 절단될 정도로. 근데 뭐 제가 거의 초창기 1년 전에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하다가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그게 이제 초창기여서 좀 안 좋았죠. 그 잊고 싶은 기억이죠. 예, 약간 일 처리도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 딱 그거 하나, 그 정도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사실 너무 좋았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좋은 거는 이 정부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배분해가지고 저희 여성가족부 산하였거든요. 기재부에 그쪽이 여성가족부 산하였어요? 다들 놀래죠. 우주체험센터인데 어. 과학하는 사람이 와서도 여기 과기정통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신기하네. 지금은 어디에요? 지금도 여가부입니다. 와, 여가부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여가부 예산은 대부분 돌봄 많고 청소년 쪽에 많아요. 아. 여기 곳곳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이런 데에 최고봉이 이제 저희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가부에서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지원 이런 네, 그죠. 비용이 여가부에서 청소년 복지 쪽인 거죠, 원래. 복지. 근데 이제 국립수련시설을 계속 청소년 수련원으로만 만들면은 사실 그렇잖아. 예비타당성 조사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침 우주니까 테마를 우주로 잡은 거죠. 우주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농생명 만들어 놓고 해양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 테마 하면서 천문대 이제 거의 뭐 말도 안 되죠. 1m급 망원경 지금도 쓰기 쉽지 않습니다. 천문학과래도 제안서 쓰고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쓰고 학생들한테도 하지만 거의 뭐 애들이 맨날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주말에는 애들이 안 하니까. 애들이 안 해서 제가 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할 때만 사용하고 안 쓸 때는 그냥 나도 안 쓰고 그냥 쉴 수도 있고. 그게 한계가 있네. 넘어가도 10시 넘어간다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사실은 관측이. 예. 그래 뭐 돌려놓고 거의 뭐 1년에 100일 넘게 했어요, 관측을.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는데 천체를 관람 밤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와, 그러면 낮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밤에 쌩쌩하고 낮엔 자고. 아니요. 저는 안 잤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그래서 원격 관측이라는 걸 해놨지만 스케줄링을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고 이제 완벽하게 원격 자동 로보틱 관측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걸어놓고 알아서 돌게 만들고 저는 중간중간 일어나고 되게 위험한 짓이 사실은. 이제 도물 열어놓고 비가 오면 비 그대로 맞는 거고 그걸 이제 치밀하게 날씨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 해서, 딱 확인해가지고 스케줄 다 정해놓고 그럼 어떻게 될 줄 몰라서 2시간에 뭐 3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서 깨서 뭐 그렇게 불신번처럼. 왜냐면은 새벽에 뭐 낮이 긴 날에는 새벽 5시에도 4시에도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원래 다 오토매틱으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이 관측할 기회가 없어요. 다 자동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만들기도 좀 어려웠긴 하지만 자동으로 네네.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클릭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태훈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지금 천문기기를 다루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적어놨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적어놓은 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도 느꼈지만 그 시험 점수로 자기 능력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를 해주고 싶어요. 시험 점수가 이제 만약에 생물이 안 나왔어. 그럼 나는 생물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못해.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사회 점수가 안 나와. 나는 이거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일단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게 좋아하는 거다라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회적 분위기가 안 그렇죠. 이제 사회 통합 과학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게 현실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좀 불쌍하긴 한데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 하면은 나중한테 저항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뭐 저도 이제 그런 교과서 분들한테 얘기는 해봤지만 과연 이거를 융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대로 선생님들께서 훈련이 됐을까도 좀 싶어요. 그냥 물리적 융합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죠. 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렸을 적에 이제 본인이 가장 몰두했던 것이 모르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한테 물어보면은 뭐였는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저는 기억 속에
기계를 좋아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그 퍼즐 맞추기를 엄청 사주셨어요. 아, 진짜요? 퍼즐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나는 커가지고도 1000피스 이렇게 했던, 아직도 갖고 있어요. 1000피스 맞췄던 그게. 수능 끝나고 했던 작업이 1000피스 맞추겠어요. 해보겠다. 왜냐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네. 예. 그 예전에 500피스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안 되면 엄청 짜증내고 그랬나 봐요. 아빠한테. 그걸, 예전에 한번 아빠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손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거 일단은 엄두도 못 내지만 제 동생이 한번 무슨 1000피스인 거 선물을 받은지 500피스 잘 모르겠어요. 엄청 큰 거, 이만한 액자에 들어갈 만한 걸 그 사와가지고 무슨 다리 모양이었어요. 본인이 막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보자 했는데 본인이 맞추다가 지가 포기했어. 그러더니만 그렇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더니만 이것 좀 같이 맞추재. 그러면서 맞추다가 자기가 빠져나왔어. 결국에는 그 퍼즐 맞춘 게 어머니 아버지야. 그래서 그거를 액자로 해둔 게 네. 지금 집에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퍼즐을 맞추겠다 하면 한 몇 피스 정도는 편안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추는 거. 그냥 마음만 먹고 하면은 뭐 리모컨 같은 거 막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분해하고 막 이런 걸. 그걸 하셨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납땜? 납땜 엄청 했죠. 납땜 하고 납땜 요즘엔 안 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반영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애들이. 뜨겁고 이러니까. 납땜 없대요. 그런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신에 요즘 많이 빵판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꼽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블럭으로 해가지고 엄청 안전하게 비싼 것들 많잖아요. 장사가 되죠, 그게. 그쵸. 과학인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지금 방송도 출연하셨잖아요, 우리 과질러님도. 네네. 방송이 이제 오버타임.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방송이 제안 오면은 사실 이제 방송에도 그 뭐 진보 보수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뭐 그쵸.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과학 하는 사람들이 특히 과학자일수록 더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잰다고 해야 되나?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나에게 그 닥쳐올 일들을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막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이 원래 가설을 세우니까. 이걸 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 가를 하니까 사실 지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니까 아마 무슨 뭔가 예를 들어 이번 R&D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내가 나가서 이걸 얘기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뭐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R&D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 사람이 아니라서 제 3자 입장으로 봤는데 그냥 몇 분의 페이스북 글이나 뭐 이런 앞으로의 그러니까 R&D 예산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어둡습니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네네. 당장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R&D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서 시위하거나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아닌데도 거짓말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없어도 할 것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뭐 확실해야지만 확실해도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게 커뮤니케이터 하면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이거 나만 아는 얘기야. 지금도 아까도 우주 광통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미 학위를 하신 분인데도 잘 모르는 거에 내가 놀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분야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사람이 모르는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듣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특히나 얘기 안 하니까 한번 이제 삭감했더니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또 저는 반응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 지구님이랑도 사적으로 대화했을 때 많이 얘기했고 사실 이번에 매블쇼 지구님 나가셔서 과학 코너 나가셔서 그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문제를 엮여가지고 이제 딱 얘기하셨는데 그게 응원의 댓글 굉장히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스타에 그 매블쇼 나간 거 올리셨길래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견해도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탁현민 오버타임 작가님이 처음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제 과학 코너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여서 탁현민의 오버타임이 뭔지 몰라서 그게 어느 채널이에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겸손에 힘들다 채널이라고 했는데 아는 분은 아니 또 모르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겸손에 힘들다 그 채널 자체는 진보 쪽 주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정치적 성향을 따라
떠나서 어차피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오버타임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전혀, 관련이 네.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내용이고 또 그런 컨셉이 너무 좋았고 또 과학뿐만 아니라 옆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법 네, 이야기도 같이 네. 하시면서 그냥 아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가 어우러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되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항상 아쉬웠어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꾸만 놓치는 부분 지적 굉장히 많이를 하고 또 이러한 R&D 예산 삭감이 이해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게 특히나 정규직 분들은 항상 그 관련돼서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건 정규직 지금 현재 연구원 있으신 분 전혀 문제 없다. 문제는 지금 현재 자리를 못 잡은 포닥이나 그 아래에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생들 미래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문제다. 과제가 끊기고 연구비가 줄어들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왠지 어찌됐든 정규직이고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 한마디 해주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셔야 우리도 같이 그거에 힘입어서 갈 수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자극을 받았던 건 그 카이스트 여러 과기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성명서도 냈고 더 놀라웠던 거는 대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됐다, 누가 그러다 이거보다는 현 상황이 이렇게 된 거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그리고 이 상황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영상을 통해서나 과락캐스트 보셨죠? 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개인 1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태훈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저는 뭐